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서와 기록 유지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서와 기록 유지는 해썹 체계를 문서화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인데, 실제 문서와 기록 유지는 뭘 가지고 기록할 것이냐. 원료가 처음에 있죠, 원료. 그죠? 문서와 기록 유지는. 그래서 원료가 어떻게 들어오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료를 기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록을 할 때 방법은 최저의 기록은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 검토자, 그 문서를 기록하는 시점 또는 주기, 기록의 보관 기간 및 해썹은 2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장소 등을 고려해서 단순한 기록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썹에 기록하는 목록에 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정해져 있고요. 1번을 봤을 때는 원료입니다. 원료. 원료는 사실은 규격의 적합함을 증빙하는 원료 공급업체의 가장 중요한 게 시험 성적서, 시험 증명서입니다. 사실은. 원료가 들어오면 시험 성적서나 증명서에 보면 6개나 7개의 미생물 관련된 것들이 시험 통과된 게 안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또는 그 공급업체, 시험 성적서를 검증한 업체, 시험 성적 검증을 만들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감독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온도에 민감한 원료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냉장이나 또는 냉동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원료에 대한 보관 온도를 어떻게 원료를 보관했고 가져왔냐. 가져올 때 또 그냥 일반 트럭에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냉장 창고에 가지고 오면 그 몇 도의 온도를 기록됐는지, 그 타코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타코메타가 정확히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에 타코메타 온도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할 때 시험 증명, 시험 성적서, 온도 및 기록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한 게 이제 공정 관리입니다. CCP와 관련된 모든 모니터링을 기록해야 됩니다. CCTV, 생물학적이냐, 화학적이냐, 물리학적이냐. 예를 들어서 가열 검증에 관련된 모니터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가열에 관련된 CC 모니터링이라고 나오죠. 가열에 관련된 거는 온도가 85도에서 120도로 가열을 3분에서 5도를 했느냐. 3분에서 5도를 했지 않고 온도가 벗어났다. 그럼 여기는 온도를 체크하신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온도계 필요하고 시계도 필요하겠죠?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럼 체크한 시간을 어디다가 모니터링 기록지에다가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니터링 기록지에.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을 하면 항상 CCP와 관련된 것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완제품에 관련됩니다. 식품의 완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완제품에 대한 문서와 기록입니다. 완제품. 그죠?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한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식품에 따라 유통기한은 다릅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구운 계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액상차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생산일자부터 2년 내,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18개월 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해당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 안에 유통기한이 적게 되어 있고, 그것이 유통기한 내에서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이나 반제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이 있어야 된다. 또 회사 계획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인증 문서도 완제품에 들어가야 된다. 네 번째, 보관 및 유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관 및 유통 온도 기록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유통 온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보관은 실온 보관이냐 냉장 보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통기간이 제품된 거는 출고되지 않았다, 폐기했다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일탈했다. 한계 기준 일탈 시 취해진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개선 조치. 일탈됐으면 개선 조치를 했더니 적합하더라. 적합했으면 그 제품이 적합 판정이 돼야 되겠죠. 일탈 제품에 대한 모든 개선 조치를 기록해야 됩니다. 해석 계획을 설정하거나 해석 계획 변경하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여기서 빠진 게 7번 종업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종업원 교육은 식품위생 및 햇삽 수행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매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햇삽은 매달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원 측 12절태에 따라 햇삽 관리 계획이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햇삽 기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햇삽 기준서. 유형별로 햇삽 기준서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햇삽 기준서에 따라 그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알람표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해서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삽 관리 계획이 작성이 되면 햇삽 팀원이나 또는 햇삽 팀 종업원들에게 햇삽 팀장은 해당 내용을 항상 주지시키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실제 적용했을 경우 효과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종사들이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햇삽을 받고 나면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최초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 검증. 그래서 햇삽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이런 최초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햇삽 플랜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햇삽 플랜. 지금 여기서는 햇삽 관리와 햇삽 관리 비교인데 실제 우리가 햇삽 플랜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햇삽 플랜이라는 얘기는 뭐냐?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이죠. 원료를 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확인했더니 우리가 한계 허용 수준으로 잡아놨잖아요. 리밋. 한계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야 되죠. 또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게 햇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뭐 이런 쪽의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그런 계획을 햇삽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삽 플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햇삽 플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제가 포스트 햇삽 플랜 넣지 않았는데요. 햇삽 플랜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햇삽 플랜에 예를 들어서 주요 관리점이 뭐냐? 가열 공정이다. 우리가 읽던 햇삽 플랜을 가열 공정을 하겠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햇삽 플랜 어떤 걸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가열 공정을 햇삽 플랜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가열 공정. 그죠? 이런 가열 공정을 내가 햇삽 플랜을 잡겠다. 그럼 가열 공정 햇삽 플랜이면 주요 유해 요소가 뭐냐? 유해 요소는 미생물이겠죠. 어떤 거예요? 병원성 미생물, 리스테리아, 모노트렌스, 장시러스, 대장군 총 7가지라 했죠. 그게 유해 요소예요. 한계 기준은 몇 도? 가열 온도가 몇 도에서부터 85도에서 120도 가열하겠다. 가열 온도. 그죠? 대상은 뭔 대상은 가열기 온도 또는 가열기 표시 온도를 대상으로 하겠다. 가열 온도 시각 표시기, 표시기를 가열 온도 대상으로 하겠다. 방법은 이게 사실은 햇삽 플랜이에요. 방법은 설정 온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방법은 설정 온도를 몇 도에서 표시하겠다. 가열기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데 가열 시간은 예를 들어서 85도에서 뭐 표시를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방법은 설정 온도를 표시하고 주기는 여긴 주기는 매 2시간마다 하겠다. 개선 조치는 작업 중단. 온도가 미달되면 가열기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하고 온도가 도달할 때까지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온도 들어갈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야 되겠죠. 그죠? 온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열기 이상이 확인되고 냉각 후 작업 과제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기록물은 중요 관리점 정결표가 들어가요. 여기 그게 없죠. 중요 관리점 정결표가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햇삽 플랜입니다. CC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조금 뭘 추가하면 개선 조치와 기록물, 검증만 들어가면 햇삽 플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햇삽 플랜에 따라서 햇삽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햇삽 플랜은 다 다릅니다. 제품에 따라 단무지나 예를 들어서 감자나 양파나 또는 비타민제가 있겠죠. 비타민제.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분말이니까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를 체크해 가지고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체크를 했더니 0.6 이하가 나와야 미생물이 없겠죠. 최종 제품은 수분 활성도를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는 그 3부분에 위생관리와 햇삽관리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위생관리는 우리가 식품에서 기존 문제 발생 후 개선하면 돼요. 그죠? 예전에 햇삽을 도입하는 데는 관리변 규정상의 유해 요소가 있는지만 보고 되고, 원인 분석할 때는 장시간 소요를 했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숙련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햇삽을 만약에 관리할 경우는 어찌 보면 예방적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 후 개선이 아니고 예방적 관리다라고 보시면 된다. 예방적 관리. 그래서 그 유해 분석 결과 선정된 유해 요소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가능하고, 이게 적용하는 비용은 좀 싸죠. 왜냐하면 햇삽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햇삽 시스템의 적용 예시를 보면 배추김치가 들어오면 원료를 구입하죠. 그죠? 그래서 10도씨에서 냉장 보관을 해서 세척하고 다 하고 나서 절임을 하겠죠. 그죠? 절임하고 나서 세척을 하고 나서 속 놓고 나서 여기 이제 나오죠. 절임, 세척, 탈수해서 속을 넣고, 다음에 CCP를 뭘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세척에서 잡았죠. 미생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건축을 잡았어요. 이물질이 나올지, 그죠? 세척에서는 뭐가 나와요? 미생물이 나오는 것을 하게 세척을 잡았어요. CCP는 두 가지가 잡혀 있어요. 김치 공장에서는 CCP1과 CCP2. CCP를 하나를 잡으면 가열 공정은 B, 생물은 바이올로직은 가열이기 때문에 B로 표시합니다. CCP1B, CCP1P, 2P 이렇게 나갑니다. 피지컬한 부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CP 햇삽관리가 가장 위생관리가 구별되는 점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조치가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햇삽은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사고 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위생관리냐? 위생관리는 왜 한다 그랬어요? 위생관리. 작업장을 출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은 위생복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복장의 대표적인 게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또 작업장 입실 시는 개인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지, 귀걸이, 시계, 담배, 필기구, 핸드폰 이런 것들은 작업장 시에 들어가면 햇삽에 와서 인증받거나 햇삽을 불시에 단속이 왔을 때 그걸 보면 햇삽 취소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햇삽 취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모든 제품 햇삽이 인증이 들어가 있는 게 취소가 되면 모든 내포장 제품이 다 못 쓰게 되죠. 필링까지 못 쓰게 되죠. 기존 나온 제품까지 못 쓰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작업장 들어갈 때는 이물 제거 장비가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끈끈이 롤러로 등이나 발이 이런 데를 해야 되고, 흡입기로 하고 에어샤워기를 통해서 가든가, 회사마다 에어샤워기를 통하면 좀 비싸겠죠. 지금 흡입기를 통해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먼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탈의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일반복에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그죠? 위생복에서 다시 끈끈이를 이용해서 작업실 이물을 제거한 후에 어디 들어가요? 위생전실로 들어가죠. 위생전실에 가서 손세척을 한다는 거죠. 입실도 잠수의 생산품목 병기에 손세척 소독 실수를 하면 됩니다. 손세척을 항상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하고 나서 작업장에 전처리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또 햇삽 시설은 항상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생길 경우는 품질관리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은 출근을 안 하든가 그 다음날 출근하는 형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생복을 입는 방식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복을 입는 방식은 반팔, 소매 끊기 이런 건 아니고 마스크, 반팔, 지향, 손목 조르게 이렇게 안 되게 완벽하게 해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